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한 행동, 그 순수한 선한 의도가요. 사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? 꽤나 도발적인 생각이죠. 자, 오늘 이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논쟁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. 어떤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행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대중의 반응이 바로 이랬습니다.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던 거죠. 무려 댓글의 80%가 욕이었다고 해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. 한 과일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평생을 정말 힘들게 또 아끼면서 모은 전 재산을요,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기부를 한 겁니다. 와, 정말 대단한 행동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비난과 마주한 기부. 이 순수한 선행이 도대체 어떻게, 왜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됐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아니, 대체 사람들은 왜 이 순수한 관대함에 그렇게까지 비판적이었을까요?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,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만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랑 마주하게 되는 거죠. 바로 선한 의도의 위험성입니다. 좋은 뜻으로 시작한 도움이 어떻게 의도치 않은,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. 한쪽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선이 있죠. 뭐 돈이나 음식, 물품을 주는 그런 단순한 친절 행위요.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쪽의 시각은 정말 날카롭습니다. 이런 방식은 결국 의존성만 키우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더 안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사례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한 가족이 겨울을 나려고 연탄 400장을 받았어요. 참 고마운 일이죠. 그런데 다음 해가 되자 이젠 스스로 연탄을 구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기다리는 거죠.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. 아니, 왜 400장밖에 안 줘요? 600장은 필요한데? 이 간단한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기대로 바뀌고 또 감사가 권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이 의존이라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. 우리가 부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까지 건드리게 됩니다. 자, 당신의 것이 아닌 부라는 소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경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.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부 지원금도 받고 폐지도 주어서 파세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돈을 전혀 안 쓰고 그냥 현금 다발 위에 앉아서 가난하게 살면서 한 푼 한 푼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. 바로 그때 사기꾼이 나타납니다. 아주 다정한 딸인 척 접근해서 할머니의 신뢰를 얻죠. 은행 일을 도와주다가 결국 숨겨둔 돈을 발견하고 모든 돈을 훔쳐서 사라져버립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.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의 반응은 할머니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어요. 놀랍게도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. 잘했다. 그들은 단지 쓰이지 않던 것을 가져갔을 뿐이다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충격적인 말의 배경에는 사회적 부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당신이 쓰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돈은 사실 진짜 당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마치 강물처럼 흘러서 모두에게 생명력을 주어야 할 자원이 당신이라는 이름의 댐에 그냥 갇혀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. 자, 그럼 돈을 주는 게 문제라면 도대체 해결책은 뭘까요? 여기서 바로 진정한 선물은 지식이다라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.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접근법이죠.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죠.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게 잘못된 접근법이라면 진짜 제대로 누군가를 돕는 올바른 방법은 대체 뭘까요? 그 해답은요,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한 단어에 있습니다. 바로 교육이죠. 근데 잠깐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학교 공부, 학원 같은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걸 의미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부라는 건요,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힘든가,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.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길을 찾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.
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물질적인 지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진정한 노력을 시작한 후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목표가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. 이게 바로 단순한 원조에서 역량을 키워주는 걸로의 전환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왔습니다. 우리가 돕는 방식을 제고하다. 이 거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결국 이 모든 관점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.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집니다. 내 주변에 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. 이건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공동체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외침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. 다음에 누군가를 도울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과연 힘을 길러주는 걸까? 아니면 나약함을 만드는 걸까? 이 질문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돕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 넣을지도 모릅니다.